넘어갑니다. 61번. 본인이 직접 경공매에 참가하고 명도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변호사, 법무사, 법원 행정처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것이냐, 택하면 됩니다. 자, 산호동인데 6억 8,800, 21에 105213. 자, 봅니다. 뭐 아파트 간단한데 이것처럼 임차인이 많다 크면은 좀 문제가 있죠. 자, 산호동에 다가구 114평, 평수는 크다, 그죠? 땅이 큽니다. 땅이 큽니다. 그죠? 요것도 아주 뭐 집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몇 명이냐? 이게 3차인데 64%인데 임차인이 쭉 보니까 사용 성인은 2011년도 12년 지냈네요. 자, 임차인 쪽 보세요. 작다 많다? 많죠? 자, 11억의 정도의 임차를 갖고 있습니다. 11억. 그러면 10억 같으면은 월세 잘하면 한 돈 천만 넣을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죠? 한 10억 정도, 10억이 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넘는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은행에 실입해서 가져가고, 나머지 임차인들이 쭉쭉쭉쭉 가져가죠. 결론적으로는 임차인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자,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못 받는 사람도 이번 기회에 배당금을 못 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자, 그러면은 본인이 낙찰을 받았고, 요 인원을 다 다스리라 하면은 문제가 좀 있겠죠? 그죠? 연약한 여성 입장에 낙찰 받아서, 자, 임차인들은 오라 이래가지고, 니 나갈 끼나 안 나간다, 배짜라 하면 뭐냐니까? 아까 못 맞은 사람들이. B점, J점, R점, 배짜라!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맡기는 게 않습니다. 보통 맡기면 어찌 하느냐? 책도로 하면요, 50만원은 이렇게 어디 보자. 이 감정가 10억이죠? 10억 정도 보고, 여기 교재에 보면은 매수신청 대리 카드를 보면요, 수수료가 나오는데, 상담 및 권리분수 수수료. 자, 요거는 50만원, 요거는 아파트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 법원에 등록 안 돼도 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예상 배당표 출력해주고, 아,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못 받고 이 사람 받겠네 하고 이렇게 출력해주면서 설명 좀 해주고, 50만원 받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법원에 등록된 거, 이렇게 해서 법원 행정처에 살간 이제 경남 지부의 교육을 듣고, 보험 공제증서 만들고, 2억 보험증서 공제증서 만들고 등록된 사람한테 하면은 어찌 되냐? 자, 50만원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 1등이 되면은 감정가의 1%, 떨어지면은 50만원 범위. 그 다음에 실비 30만원. 그러면 이제 주로 50만원, 아까 10억이다 보면 1000만원, 실비 30만원, 108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1080만원. 자, 1080만원 주고 몇 개는 좋습니까? 내가 직접 그 열 몇 명 되는 임차인 다 만나갖고 나가라 말아라 뭐 배짜라 뭐 해야 됩니까? 맡기는 괜찮아요. 맡기는 괜찮습니다. 그 맡길 때는 명도비는 별도입니다. 명도비 이사비 300, 400씩 돌아가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별도로 하고, 일단 법원 행정처에 등록된 공인중개사한테는 이제 감정가 한 1% 정도 준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5억짜리 아파트는 얼마요? 500만. 3억짜리면 300만. 알겠죠? 10억이니까 1000만. 이래 보면 됩니다. 공장 2000만짜리 20억이다 하면 한 2000만 정도 준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공인자 입장에서는 공장이 편하겠죠. 그죠? 임차인은 피곤합니다. 그죠? 그러면 나가야 되는 임차인 또 어디 가서 너한테 또 고객 수입은 좋겠습니까? 전에 한번 얘기했다. LH 공사나, 그죠? 동사무소나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LH 공사 주거복지부 가서 나 지금 쫓겨나가야 되는데 방 하나 좀 구해주라. 6천만원 전세 좀 무이자로 좀 해주라. 그러면은 보통 뭐 알았다든지 자기들이 뭐 아이고 불쌍하시네. 나 방도 안 주고 6천만원 무이자 전세도 안 주면은 너가 LH 공사 정문 앞에다가 내 짐 풀기다.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국가에서 도와줘야 될 거다. 이거 혼자 눈물 흘려봅니다. 가면 자기가 뭐 답을 주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할 거냐, 지가 할 거냐, 맡길 거냐, 그걸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잔금 납부 전에 변동사항이 없는가 좀 봐야 되겠다. 특히 후순위 임차인이 대위 변제에서 선순위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정은 늦은데, 지가 앞에 설정이 막 10억대 비면 손을 들어 뺏긴데, 설정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늦어. 그럼 나 어쩌면 됩니까? 1,000만 원 끄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 12에 276 봅니다. 대위 변제. 대위 변제가 뭡니까? 대신 갚았다. 입니다. 대신 갚았다. 자, 이래요. 아파트가 거제 고연, 제일 중심입니다. 거제 고연이면 제일, 우리 서울도 뭐 강남. 아파트 전용 18평짜리에, 1억 1,100에 낙찰이 되는데,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배씨가 있는데, 배씨가 이제 이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아버지가 준 8천만 원을 2009년 전입신고 잘했네. 다 하고 8천만 원을 주고 했는데, 경매가 들어갔는데, 자, 봅니다. 설정 말소 기준 등기보다 우리 배씨는 8천만 원을 줬는데, 전입일자가 늦다 빠르다. 3월 12일에 설정이 들어가고 3월 30일에 18일 뒤에 전입신고했다. 늦죠? 늦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하시고 완전 통뼈 아저씨가 계신다. 그죠? 자, 그럼 배당이 될까 안 될까 이 사람? 안 되죠? 자, 그래서 요번에 낙찰이 됐으니까 은행에서 2,300 가져가고, 그 다음에 뒤에 김씨가 1억 설정인데 8천을 가져가고, 우리 배씨는, 임차인 배씨는 8천을 주는데 제로고, 밑에도 보니까 8천만 원인데 미배당, 배당금도 없고, 인도명령 대상자고, 이렇게 됩니다. 자, 신혼부부가 아버지가 준 전세돈을 8천을 이렇게 이제 날리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또 요거를 본 우리 와이프가 신혼, 새댁이 또 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저녁에 오니까, 여보야, 우리 조용하게 도장 찍자. 답이 나왔습니다. 왜 도장 찍을 겁니까? 아버지가 준 전세돈도 8천을 못 찍긴데 당신을 내가 어찌 믿고, 앞으로 이 세상을 애 낳고 헤쳐나가겠노? 나도 출산율 0.8%에 동참을 하겠다. 이래갖고 찍으러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합니다. 형님아, 누나야, 나 저기 한강대교 마창대교 오다가 나 다이빙 할란다.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딱 8일 늦었어요. 지는 12일 날에 설정이 들어가고, 우리 애들하고 자기는 18일 뒤에 8천만 주고, 그 다음에 김씨가 5개월 뒤에 1억을 설정하고, 이런 사입니다. 원래는 은행 가져가고 8천을 가져가기 맞죠? 그죠? 수분대로 하면은 맞는데,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하고 저녁에 맨날 12시 술 먹고 들어온 게네.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배당표 제로고. 자, 그런데 이제 죽은 듯 하니까 누나가 기다려라. 한번 보자. 자, 얘는 답을 어쩌는 거나 뭐. 자, 네가 가만 본게네. 네 앞에 있는 게 은행인데 8천만보다 빠르긴 맞다. 빠른데 물어봐라. 은행 가서 얼마인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주면은 네가 이해관계니까 이 물건에. 그래 물어본 게 은행에 원금이 1,500이고 이자가 100만 원 밀릴 때 갚아라. 1,600만 원. 어쨌든 간에 안 갚으면 내라도 대줄 테니까 딱 그거 갚아라. 요걸 없애라. 언제까지? 잔금 넣기는까지. 낙찰자가 잔금 넣으면 안 되죠. 넣으면 끝난다입니까? 그래서 낙찰자가 1억 1,100 주고 이렇게 대금을 납부 이렇게 기한이 나오는데 내비면 안 되니까 대금 납부하기 전에 빨리 그거를 끄라. 1,600만 원 끄라. 결제하고 등기부를 딱 말소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 자기는 대학령 입장이 되니까 8천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 이 정씨가 낙찰받았는데 잔금 치료 못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낙찰 받을 때는 등기부 띄어서 아무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낙찰 받기 전에도 안 띄고 잔금 넣기 전에 안 띄고 일반 매매 같으면은 분명히 띄봅니다. 등기부 띄보고 잔금 주기 전에는 또 뭐 가압류가 들어왔는가 뭐 설정이 잡혀있는가
이거 또 띠보고 잔금을 치르죠. 경매도 마찬가지. 땅은 괜찮아요. 땅은 괜찮은데 이렇게 임차인이 될 때는 설정보다 뒤에 사람은 어쨌든 살라고 지가 밥은 지거든. 아시겠죠? 그럼 설정이 이게 막 100억, 10억 대비 뭐 상관없죠. 지가 못 갚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애매하게 1, 2천만 원 이렇게 금액이 작을 때는 지가 간다. 대부분 갖고 지 살 길을 찾아간다고. 이게 대입인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로 내가 정신대 잔금을 치러본 게네 이렇게 통지서를 받고 보니까 무엇이 설정이 꺼져버렸어. 이상하다. 등기부에 분명히 이 건물 등기에 아까 은행에 있었는데 설정이 맞췄다 하면은 저게 무엇이 설정을 갚았구나. 누가 저기 임차인이 갚았구나. 그럼 나는 8천을 물어야 되니까 잔금 치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은? 안 되죠. 8천 대비 1억 9천 백이 대비는데 안 그래요? 싸게 산다고 산 게인데 지금 안 되니까 그러면은 법원에다가 이 잔금 이게 통지서를 받고도 뭐 해야 됩니까?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 신청. 알죠? 취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매각 결정 취소를 하고 8천원 인수가 했다고 이제 매각부 매수에 딱 기록을 남기고 그래갖고 또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은. 자, 이게 대입인재입니다.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따르면 안 되고 앞에 전후 따져갖고 설정이 좀 작다 하면 일마가 탈출을 시도한다. 탈출. 대입연재. 자, 우리 배웠습니다. 대입연재.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내 거주자가, 부산 거주자가, 자, 이것도 10분 쉬어야 되겠다. 11시 59분이네요. 12시라 보고, 12시 10분에 딱 만나겠습니다. 12시 10분에. 63번은 12시 10분 만나. 자,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대학력 포기한 물건들이 좀 있죠. 있어가지고 서울 쪽에는 낙찰 받으면 뭐 실수요자 같으면 괜찮아요. 실수요자는 예로 내 딸이 뭐 서울에 있으니까 뭐 대학교 다니는데 하나 사놔야 되겠다고 이런 사정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1등 해갖고 대팔고 버리기는 좀 쉽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또 물론 좋긴 좋은데 또 지방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방 거 예로 한 5천, 7천 낙찰 받으려고 하면 한 1, 2천 있으면 돌아갑니다. 그죠? 예로 1억짜리인데 뭐 한 6천, 7천 낙찰 받는데 만 6천이나 빌라 같은 거 받아 뭐 대출 한 5천만 해줄 게거든. 절반 정도 해줄 거라고요. 그러면 내도 한 1천만 원 넣고 뭐 수리 좀 해가지고 1천만 원 정도 붙여서 팔고 빠지고 그때는 잔금 넣기 전에 뭐 한다고요? 매매 사업등록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딱 잔금 치르고 한 1천만 원 넘기고 팔고 그러면 되지 뭐 1천만 투자하고 1천만 원 한두 달 만에 잔금 치르고 버리고 빠지면 그건 괜찮은 장사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전공사만 전문가가 돼도 여러분이 막 괜찮겠나 싶습니다. 전에 했다 저 거제 고용 같은 거 있대 본게 뭐 그런 거부터 지방 쭉 많거든. 내가 본 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렇게 자금이 소액으로 투자하고 벌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도 좋다. 알겠죠? 지분 낙찰도 좋지만은 지분도 일이 많잖아요. 그죠? 해보면 뭐 협의해야 돼, 이제 공유번호 소송해야 돼, 경매 넣어야 돼, 배당받아야 이제 시간에 1, 2년 걸리는데, 빠르면 한 1년 정도 막 걸리지만은, 주택도시보전공사는 뭐 잔금 치르고 바로 팔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명도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 주가 키 다 가지고 있는데, 다이얼번호 다 갖고 있던데, 보니까. 명도비도 안 들지. 그죠? 매매 사업자 딱 도면해가지고, 막 1,000만 넣고, 1,000만 원 먹고, 1,000만 넣고, 1,000만 원 먹고, 2,000만 원 넣고, 2,000만 원 먹고, 뭐 빠지는 거지. 그죠? 자, 봅니다. 63번은 63번. 관내 거주자 뭡니까? 농지 낙찰할 때 관내 거주자. 요거는 진주, 뒤에 보면은 진주 물건이에요. 진주 농지인데, 농지를 낙찰 받겠다고 저한테 연락 옵니다. 진주 농지입니다. 뒤에 보면은. 자, 다시 63번. 관내 거주자. 부산 사람인데, 진주 농지를 입찰한다. 그러면은 농지 낙찰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1000제곱미터 이하는 주말 체험용농 계획서를 미리 서면 준비를 했는가? 안 그러면은 정부 24에 그죠? 아니다 뭐고? 정부 24 맞죠? 정부 24에 미리 농지청 신청하였는가?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애매한 게 있죠. 애매한 거는 정부이사에 미리 농지청 신청하면 좋아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또 농지 신청해도
신청할 때는 농지증 신청서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밑에 농경성이 필요하죠. 농지증 신청서. 농지증 신청서는 뭐 간단합니다. 그거는 뭐 양식은 딱 정해졌으니까 신청서 이거하고 플러스 아래 이거 농업경계획서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두 개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돼요. 심의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화가 자주 옵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원장님, 농업경영계획서 샘플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그럼 요거를 이제 농업경영계획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써놨죠. 제가 이렇게 쑥 써놨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여기 있죠. 이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또 여러분도 써보면 또 잘 안 된다고 해보면 또 말은 쉬운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이 써놓은 것도 저게 서식지가 뭐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폼이고요. 폼이고 문제는 뒷면에 보면은 이런 걸 하나 넣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농업 경영 계획서를 이렇게 쓰게 된 이 경위 그죠? 이제 이게 이제 쓸라 하면은 또 해보면은 여러분이 잘 못 쓴다고. 내가 대강 폼을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로 블루베리가 뭐고 농사 짓는 거 있죠? 그걸 하겠다든지 뭐 옥수수를 하겠다든지 자기 나라는 뭐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농업경계획서에다가 1번 그리고 신청인은 뭐 우짜고 이래서 2번은 뭡니까? 뭐 나는 진주에 문 밟고 진주에 사고 싶다. 그죠? 3번은 중개수 댕기고 하다가 결국 경매를 보게 됐다. 그 다음 4번은 나는 거기에서 이전하고 뭐를 구입해서 뭐를 심겠다. 블루베리를 심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심겠다. 그러고 자금 조달은 취득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대출 좀 받고 한데 1차 연도는 자 요리 가지고 뭐 상세하게 탁 써 줬는데도 농지위원회에서 노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10% 띠 못잘 거냐 또 그 얘기죠. 선생님이 농지지를 안 내주면 한 10% 띄는데 이거 누가 또 책임질 거냐 이거 그죠? 2억짜리 1억이나 쳐받으면 1,000만 들어가잖아요 최소 1,000만원 띄게 되는데 이거가 뭐 농지위원회에서 너가 보상해 줄기냐 그것도 아니면서 영농계획이 약하다 해갖고 아니 그것도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써놓으면은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자 봅니다. 요것만 덜렁 딱 써낸 사람하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써낸 사람하고 여러분이 yes, no 주기가 yes 하기 쉽단 말입니다. 자 물으면 이래요. 그 창 같은 경우는 10명의 농지원이 있는데 5명이 출석해야 된대. 그날 5명이 이런 거는 관내 거주자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5명이 출석을 하고 그 중에서 절반이 사인해야 되니까 3명이 사인한대요. 3명이 그러면 농증이 나온대요. 2명만 오케이 그거 3명 놓고면 안 논대요. 또 그럴 땐 또 한 번 또 연락할 수가 있대요. 어서가 니가 가면 발표해봐라. 뭐 할 건지 진짜 먹튀인지 좀 무치 먹고 팔 먹고 빠질 사람인지 네가 진짜 농사 지을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농지원은 또 이제 한 번 더 참석하면 10만원 일당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아한대요. 또 일당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관내 거주자는 농업경계획서 샘플을 내놨으니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쓰시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그래서 15번은요 물건이 이겁니다. 21에 830 하는 것은 이겁니다. 물건이 우리 수강생이 부산 사람인데 이 진주 거를 좋아했어요. 이거를 한번 봅니다. 자 농지인데 농지가 435평 진주 건데 부산 사람이 사고 싶다. 자 땅 보세요. 땅 일단 농지 같죠? 그죠? 딱 농지 같습니다. 자 땅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죠? 느낌이 느낌이 딱 보니까 벌써 길이 쫙 붙고 잘생기고 전자지도 가서 보니까 스카이뷰를 딱 보니까 마을에 딱 같이 붙어 가지고 괜찮죠? 살라고 꼬리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더 떨어지니까 이 뭡니까 이거? 치아식이 좀 싸게 몰라 했더니 시내에서 아이고 안 되겠다 저거 우리 4억 800이나 돈이 나갔는데 무슨 4억 800 나갔노? 이 친구들은 무슨 그 땅을 어디 금짜리보다 무슨 돈을 그걸 많이 빌려줬노? 자 다른 것 같이 공동 담보 나가는 거 본다. 보니까
이것만 대출 담보 잡았네. 그죠? 자, 건전한권 플러스 지상권 같이 하는 거죠, 은행에서. 같이 했는데, 건전한권하고 지상권하고, 여기 공동담보 없네. 요 칸에 공담보 없네. 그럼 요것만 가지고 아마 한 4억 내주는 것 같다. 내 느낌에. 4억. 감정이 얼만데 4억? 아닌데. 그죠? 감정이 이래 되면 4억 내줄 리가 없는데, 뭐 다른 거를, 채무자가 누구? 주식회사, 법인이니까, 좀 신용대출도 한 1억 더 붙이는지 그건 모르겠다. 법인한테 빌려주면서 해줬겠네. 자, 하여튼 뭐 땅은 좋다고 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치아대비에서 자기 목적을 달성 못했습니다. 그때 이런 게 좀 서류가 필요하더라. 아시죠? 양식은 우리 그 서식에 가면 있을 겁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자, 그 다음 분묘. 아이고, 묘가 많아. 낙찰받고 보니까. 낙찰받으려니까. 그럼 이게 나중에 낙찰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장해라, 뭐 지로내놔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이야기입니다. 20일에 60323 강주시다. 경기도 강주시 8,600 들었다. 임야 20일에 60323. 자, 임야를 낙찰 받으려고 보니까 물건으로 몇 번이죠? 2번이가 2번. 자, 봅니다. 절반의 2분의 1이다. 일단은 대출이 안 된다. 그죠? 대출이 일단은 안 되고, 이게 이제 이 종친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종친에서 갖고 있다가, 자, 봅니다. 아이고. 이 해놨기 때문에 낙찰 받고 이장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골치 아프죠, 그죠? 자식들한테, 자손들한테 참 이게 민망합니다. 그죠? 왜 이장합니까? 이게 아이고, 빚이 많았고, 막 김해당해갖고 이장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참, 그죠? 그러면 사자거든지 말자거든지 참 자기들은 이제 문제생입니다.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게 뭐 보니까 아주 잘했다, 그죠? 관리를 아주 잘합니다. 순산에서. 제가 보니까 관리를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게 2억 5천에서 8,600까지 떨어졌다. 필지가 네 필지네요. 네 필지인데, 뭐, 2분의 1이고, 뭐, 괜찮다, 그죠? 2분이니까 크진 않고, 2분의 1, 10분을 다니고, 2분의 1. 자, 6m 뭐 짜고 도로에도 접한 게 있고 뭐 괜찮네, 그죠? 동동해서 쭉 있는데, 아우, 이거 뭐고 이거? 이거 고쳐보자. 이제 여기에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이게 어찌 됐냐? 가처분 때려놨는데 여기에 소유권 이전을 말소를 해라. 너가 가져간 거 다른 어디고? 같은 풍량조시인데. 청교파, 요거는 풍량조시 해양공파에서 종중에서 여기서 싸마는 거 본게는요. 갓길이 싸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운주했다. 자, 그래서 가처분이 이제 문제인데, 농지가 이제 여기서 가처분 시간 아니고, 이게 이제 보면은 가처분이 말소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10년 넘은 가처분은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말소해라. 우리 한번 낙찰 받고 한번 붙을만 합니다. 그죠? 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유자는 우선 매수 신고는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한번 써놨네요. 공유자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받으면은, 이제 낙찰 받으시죠. 이제 이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2분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해야 되겠죠? 나는 돈을 줬는데, 예로 1억에 샀는데, 너거는 공짜로 쓴다. 그건 말 안 되죠? 그럴 때 이제, 지로 내놔라, 이장해라, 이제 이런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쓰는 게 요 양식입니다. 양식. 분묘, 지료, 청구 및 공유물 분할 협의 요청. 분묘, 지료를 내놔라. 그러고 공유물 분할을 하자.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딱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서 어쩝니까? 저서 보면은 이제, 분묘에는 취득시효요. 취득시효했다. 그죠? 하여튼, 분묘는, 전에 냈습니다. 20년 넘으면은, 이장하라 소리 못했어요. 20년 넘은 거는, 이장하라 소리 못했고, 지로 내라 소리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년 넘어가면, 그 장대입니다. 그 사람. 그죠? 100년 되든, 200년 되든, 500년 되든, 지로 소리를 못하고, 이장 소리를 못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좋다. 이장은 20년 넘었으면은 봐주겠다.
판례가 봐주는데 지로는 공짜로 안 된다. 너무 땅에 공짜 쓰는 그건 말도 안 된다. 내놔라 돈을. 그러면 됩니다. 내놔라. 그래서 일단은 분묘 한 개당 10만 원 일하지 말고 막 30만 원. 한 개당 30만 원. 10개면 얼마입니까? 300 내놔라. 이렇게 해야 공갈무이니까 일단은 공갈무이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10만 원 그러면 줄게. 한 달에 100만 원. 알았다. 줄게 이렇게 하면 뭐 100만 원 받아도 되지만은 일단 공갈무는 금액을 좀 세게 부릅니다. 한 개당 30만 내놔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법원에서 오잖아. 그러면은 그 몇 평인데요? 이랍니다. 몇 평 그죠? 몇 평인데 이러 보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300 몇십 평인데 다 쓴다 하면은 요 가격에 주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게 평수가 한 3,600평인데 예로 200평만 쓴다 그러면은 이제 그 200평 안에 1.5% 정도 지로를 주라 이랍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주택 같은 거는 이제 내 땅을 받았다 위에 건물이 있다 하면 한 4.5% 아파트 같은 것도 한 4.5% 지로를 주라 그러는데 그냥 뭐 농지다 산지다 이런 데에 뭐 묘가 있다 이것들은 뭐 한 1.5% 정도 막 그 정도 주라 할 것 같아요. 1.5%. 그럼 그건 금액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대법원 판례는 1.5%인데 니는 내놔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돼요. 한 기당 30만 원씩 10개에 300만 원 내놔라. 이래야 저서 받아보고 회의를 합니다. 저거. 야, 큰일 났다. 300만 원 줄게 안 줄게 오자고. 반 깎아라 해라. 150만 원. 이라고 150 준다 그러면 뭐자입니까? 쏘고는 거죠. 내가 수용할 수 없지만은 극히 요번에 한번 수용하겠다. 그래서 그럼 150만 원 매달 구자로 넣어라. 그러면 이제 연금만 생각되죠. 이건 무슨 연금 해야 되노? 농지연금도 알고 이게 뭐고? 묘지연금, 분묘연금. 자, 그때 쓸 때 이제 이 그림 봅니다. 그림도 보면 재밌어요.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미납하면은 권리가 소멸돼서 이제 이장하라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 판사님이 한 달에 그 10만 원 주라 이랬는데 2년 동안 안 줘, 전마들이. 그러면은 2년 지나면은 이제는 이장하라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하라 할 수가 있어요. 20년 넘은 거 이장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장하라.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나 하면요. 원주에서 300년 된 게 있고 묘가 한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20년 넘은 게 한 8개 되고 15년 되고 10년 된 게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0년 넘은 거는 이장하지 마라. 그러고 10년, 15년 된 거는 이장해주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그 뒤에 또 싸움 붙은 게 이제 여기에 판례가 나온 겁니다. 지로도 이제 무조건 주라. 전합의체에서 지로는 무조건 주라. 자꾸자 너무 땅을 쓰는 거는 공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이제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만들기가 힘드니까 이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갖고 조금 따듬고 하면 됩니다. 원장님 할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되면 전화 옵니다. 뭐 어쩌고 뭐 전화 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답을 주죠. 일단 만나 참고하세요. 자, 신탁공매. 신탁공매가 이런 겁니다. 그죠? 이제 여러 은행에 지점장 쓰는 기술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지점이 통폐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통폐가 돼요. 그럼 창원에도 지점이 5개 있다가 지금 3개 있거든요. 그러면 2개 옛날 사택을 그거 어찌 됩니까? 공매합니다. 공매. 그럼 이게 나옵니다. 그럼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관리공단도 뭐 25년 아파트를 이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거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사시면 돼. 사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새마을고 신입에서 누가 옵스테를 10개 들고 와가지고 담보 잡히고 돈을 한 20억 빌려 달래요. 이게 한 3억씩, 4억씩 가니까 이걸 한 20개 잡혀가지고 돈을 한 20억 빌려 달래요. 10개나 이렇게 무더기를 구워가지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건전에 20억 나가면은, 여러 간단하게 10억이 나가면은 13억 설정하고 대출이 나갔어요. 그러고 뻥 터지면은 겸해 넣었어요. 넣으니까 임금 채권이 한 2억 빼가고, 국세가 빠르게 2억 빼가고, 당해세가 뭐 1,000만 원 빼가고. 이상하게 이게 10억 낙찰은 됐는데, 받을 때 본게는 6억밖에 안 돼. 4억이 뭐 차범마상 막대하는 거야, 이게. 선순위 개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너가 신탁회사 소유권을 넘기라. 넘기고 나면은 대출은 해주는데 소유권을 넘가지고 대출해주고. 그러면 어찌 되냐? 아까 차범마상이 없어지는 거야. 신탁회사는 안전한 회사니까.
그거다가 일단 맡기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신탁에서 3명이서 사인해서 이제 이거 대출 나가고, 혹시 네가 이자를 안 내면은, 내 대출 10원이라도 안 내면은 신탁에서 공매하기로 하자.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가 진행이 돼요. 이게 이제 이 신탁 공매가 많아요. 그래갖고 빌라도 나오고 아파트 나오고 막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데 무더기로 뭐 10개씩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낙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다른 거는 폐물이 없어서 그동안에. 받으려고 보면은 여기 있네. 우선 수익자와 면담을 했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물건에 보면은 그 숟가락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대출 나갈 때 은행입니다. 신탁에서는 그냥 삼각형 하다 보니까 지가 낑기 들어온 거지. 사실 신탁은 별로 몰라요. 공매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니까 한국자산신탁 눈에 비니까 이제 그거 전화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원래는 우선 수익자 이 이제 대출회사입니다. 자, 이 그게 빠졌네. 대출해주는 은행. 은행하고 면담을 했는가? 이 중요하죠. 그거 물어봐야 잘 압니다. 아, 그게 그 뭐 관리비가 얼마 밀리고부터 다 압니다. 그죠? 대출 나갈 때부터 딱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탁에서 전화할 때 우선 수익자 연락처 따르면 알려줍니다. 그럼 그거 전화해야 됩니다. 신입이나 주로 새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꼭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자, 봅니다. 10개가 빌라가 나왔는데 2억짜리인데 1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상한 놈이 있으면 또 이렇게 팔릴까 안 팔릴까? 9개는 아무도 없어. 깨끗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이상한 놈이 1000에 월세 50만원 계약고 한 놈이 또 앉아있어. 보증금 1500에 월세 10만원 갖고 앉아있는 놈이 하나 있어. 신탁에서 맡긴데 불구하고 집주인이 지가 키를 가지니까 뭐 하나씩 잡아야 됩니다. 전세를. 내가 이따가 나중에 뭐 나가라고 했던 자부전 이사비 좀 받고 나가라 했던지 자부전 있어요. 그럼 그건 잘 안 팔립니다. 그럼 그거는 8천이다 크면은 우리가 자 1억 날짜 받아야 됩니까? 8천 날짜 받고 300만 이사비 주고 쪼커보니 그게 낫습니다. 그게 낫죠? 8천 낫죠? 그래서 혹시 좀 뭐가 문제가 있어야 안 팔리거든. 그럼 여러분 문제 있어가 쭉 떨어질 때 그때 살락자 받아갖고 막 한 2, 300 이사비 주고 이렇게 해서 싹 보내면은 더 낫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점유자 있다. 이거는 대부분은 불법주입니다. 불법주인데 보통은 이사비를 조금 주고 어떻게 말 잘해서 싹 보내면 간단한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8명은 그냥 싹 나가는데 2명은 B점, J점, R점 뭡니까? 배짜라? 배짜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고 온다. 짜자. 이럴 수 없는 거고. 그럼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쥐가 짐이 있고 막 있는데 함부로 그냥 내가 낙찰받았다 해서 공매 낙찰받았다 해서 야, 니 짐 빼라 이럴 수 없잖아요. 배짜라 하면 할 수 없이 그때 소송합니다. 이사비 2, 300 주고 해결되면 간단한데 안 되면 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하는데 판례를 보니까 보통은 다 나가야 돼. 그렇죠? 대부분은 나가야 되고 별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동안 쭉 보니까 이제 이상한 놈들이 보통 보면 그래요. 집주인이 그냥 전세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뭐 이런 애들 많습니다. 1500에 40만 원에다가 1년, 2년, 3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부가세 보통 이슈가 됩니다. 건물 부가세. 이게 뭐냐면은 아파트 85제곱미터 초과된다든지. 자, 우리가 건물 부가세는요, 우리가 매매 사업 등록할 때도 부가가세 면세 사업자 등록하라 그랬죠, 제가.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전용 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 걸 받아놔요. 이상 받으면은 꼭 건물에 부가세 나와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은 토지는 4억이고 건물이 6억이다 그러면 10%에 6천만 원. 부가세 문제 나오니까 그럼 뭐 초과되는 걸 받으면은 꼭 이게 6천만 원이 여러분 손해를 봐야 돼요. 사는 사람 보고 야, 니 부가세 6천만 원 물으라 그러면은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중개업소 가서 사는데 우리 그 10억짜리 아파트 산다는데 니가 6천만 원 부가세를 별도 물는다 그러면 나 싫어 이럴 거다 이거죠. 그럼 뭐 파는 사람이 나가 6천만 원 내가 손해할게. 내가 부가세 끊어주더라도 내가 그거는 내가 손실 감수할 그럼 그 사진을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오피스텔 낙찰받을 때 이 부가세 상가 그 다음에 85 아파트는 초과될 때 이럴 때 부가세를 별도로 물어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잔금도 치러야 되고 부가세 6천만도 별도로 해야 되기에는 부담이 더 생겨나요. 그죠? 더 생기고 팔 때 또 손해 가니까 이제 그래서 부가세 문제가 있는가 그걸 좀 챙겨봐야 되겠다. 자, 써놨죠. 단 아파트 등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의 건물 부가세가 없더라. 그죠? 자, 미납관리비. 관리비가 보통 밀릴 수 있어요. 밀리는데 이거는 근데 막 보통 큰 문제는 아닙니다. 빌라 같은 데 보면은
관리비 해봤자 한 2, 300 안쪽이니까 3년 이내 전용 관리비 하고 3년 경과된 거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3년 이내는 공용 관리비만 내시면 되고 나머지는 낼 필요 없습니다. 연체료도 마찬가지고 연체료도 필요 없어요. 내 부담 아닙니다. 부담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팔아먹을 때 팔 때 양도세 필요 경비로 빼더라 그러면 빼줍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신탁에서 그 공고문인데 이걸 받는가. 자, 이걸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쭉 써놨는데 경매는 부가세가 왜 없느냐. 경매 낙찰 받았다. 자, 경매 낙찰 받으면요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상가를 내가 옛날에 5억 주고 산 건데 이상하게 거기에 땅을 예로 3억 산 건데 역세권 돼가지고 한 10억에 낙찰돼 버렸어요. 경매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가 있겠죠. 높게 팔렸어요. 그러면은 네가 살 때는 3억인데 10억에 팔렸으니까 7억에 대해서 양도세 내라. 당연히 날라옵니다. 자, 경매 당했다고 안 나오는 거 없어요. 양도세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가세 문제는 경매에서는 공매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경공매에서는 부가세. 그럼 왜 안 되느냐? 요거는 부가세 뭐 시행령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경공매에서는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에 따라 제한을 양도하는 것은 제한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부가세에 과세한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으니까 뭐 경공매에서는 부가세는 문제가 없는데 낙찰 받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내야 된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66번. 다시요. 60번 다시 봅니다. 그래서 포항에 이제 남구에 이런 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체크리스트를 보는데 뒤에 거는 보자. 이걸 봐야 되겠네. 자, 그럼 찾는 거 봅니다. 찾는 거는 우리 온비드. 자, 뒤에는 맞습니다. 찾는 거는 온비드에 가면은 부동산에 가서 물건에 가면은 신탁사 전용가 저어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수의계약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수의계약 이런 겁니다. 아까 2억짜리 뭐 오피스텔인데 1억까지 떨어졌어요. 다스 뭐 공매를 했더니 절반까지 했더니 아무도 안 사. 그러면 그게 이제 멈칫해갖고 막 6개월 1년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그럴 때는 1억에 사겠다고 오면은 팔아줍니다. 그게 수의계약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 수강도 보는 게 있는데요. 저기 신마사 본게는 상가가 뭐 5억짜리인데 1억까지 떨어졌어요. 1억까지. 거의 25% 가까이 떨어졌어요. 완전 이제 최고 밑으로 공매해도 안 팔렸어요. 그럼 그거는 수익이 됩니다. 알겠죠? 보통은 이제 최고 밑에 떨어질 때 들어가죠. 보통 들어가는데 예로 5억짜리 1억 뜬다. 1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1억대 탁 들어가면 되고 1억에도 안 사더라. 그러면은 이제 뭐 한두 달 6개월 이내는 그만 수익약으로 팝니다. 자, 어디 뜨는 거 봅니다. 자, 찾는 곳을 배웁니다. 자, 우리 신탁 물건은 방법이 옥션은 가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매 검색해 보면 하면 공매 검색하면 공매 보면 딱 마우스 가면은 뭐가 하나 보이죠 밑에. 이 보이죠? 세 번째 보이죠? 안 보입니까 이거? 자, 여기 신탁입니다. 이게 공매에 가서 이거 똑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되는데 이제 예금 봉사 이거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축은행하고 막 전부 다 파산돼 갖고 신문에 막 쫓기나고 뭐 저축은행이 솔로몬 저축은행, 파랑저축은행이 막 파산됐다 하고 이제 그때 나오는 거고 이건 지금은 물건이 없어요. 앞으로 한 1, 2년, 2, 3년 지나야 뭐 나올 건데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여기 있네. KB 부동산 신탁 여기 들어봤죠? 이런 겁니다. 요런 데에 이제 아까 전에 맺기다 합니다. 맺기다. 자, 여기서 찾으면 돼. 요것도 들어가도 돼요. 요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쭉 보도 됩니다. 종공이 있는가 보시고 원래는 이제 온비드 공매를 하니까 온비드 가서 또 봅니다. 온비드 가면 어찌 찾느냐? 자, 한번 잡으세요. 부동산 꼭 눌러가지고 조금 기다리면은 한 5초 기다리면은 좌측에 두 번째. 자, 부동산에 가서 두 번째 물건. 자, 요거 들어가야 돼요. 입구를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돈 벌고 안 벌고 둘째 문제인데, 어디 붙어 있다. 그 정도는 찾아야 됩니다. 신탁 공매 어디 있다 하면, 그거 요 가서 어떻게 합니다. 이 정도 찾아내야 돼. 아시겠죠?
온부물이네. 온부물. 그죠? 물건에 가서 꼭 눌러보면은, 자, 눌리니까, 온부물에 가니까 제일 밑에 신탁사 전용관. 자, 열어놨어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요 두 개를 잘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 좋습니다. 할 수 있겠죠? 부동산에 가서, 물건에 가서 두 개. 수의계약 가능하느냐, 신탁사 전용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신탁사 전용관 눌러보니까, 자, 이런 겁니다. 신탁사 전용관 누르니까 이런 이제, 교보사산 신탁사건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물건의 베스트도 있고, 보시고,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주로가 막 50% 떨어졌는데 안 팔리고 애미있더라. 그래갖고 이제 넘어가고 막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도가 새마을 거에서도 저도 골치 아파요. 50% 주도 안 팔리고, 대출을 괜히 내가 70% 해가지고, 우리 이 사람한테 찐밥 맞고, 막 지금 내보고 퇴직하라 그러고, 니 명퇴하라 그러고, 니 걸마고 술을 얼마나 묻노? 이래서 갖고, 이거 샀습니다. 자, 그럼 수의계약을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럼 수의계약을 예로, 우리 경상북도가 포항시 뭐가 있어, 잠깐이네. 물건이 남군과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자,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포항시 남구 맞죠? 아, 이게네. 자, 한번 봅니다. 제일 마지막에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 수의계약 물건 했더죠. 수의계약 물건 했다. 그럼 작년 12월 8일에 팔고 안 팔리고 지금까지 막 지고 있다. 안 팔리고 그때 마지막에 해도. 그러면은 요 이제 아파트도 있고 옵스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요거는 부가세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거? 부가세 안 나오죠? 자, 옵스테이는 상가 옵스테이 공장은 나옵니다. 이 부가세는 나와요. 자, 그래서 눌러봅니다. 눌러보니까 두 개랑 함께 눌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눌려보니까, 자, 기타 일반 재산 그런 거는 다 이게 이제, 신탁 공면 느낌 되었고, 옵스텔인데 전용이 22평입니다. 크죠? 옵스텔인데, 큽니다. 수익계약이 가능합니다. KB분 한다. 자, 여기에 전화하면은, 이 친구가 잘 몰라요. 공매만 진행하지, 저거는. 진행하지. 신탁 음부 가지고 공매만 진행하지. 내용은 상세가 몰라.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럼 요거 전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한다고? 우선 수익자. 크든지, 그러면 알아둬요. 우선 수익자 연락 아껴달라. 안 그러면은 대출해준 은행 담당자를 좀 아껴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걔가 알려줍니다. 그럼 그거 전해야 돼. 그거 전해야지. 이 친구는 공매만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친구는. 그 수백 건 마치고 공매만 진행하고 막, 이 자금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보면은 자료가 없어요. 자, 자료가 어디 가면 됩니까? 이거 자료. 감정수요 보시면 되고, 여기 생각 보시면 되고, 자료는 항시 공매는요, 온비드 오면은 무조건 어디 가야 되느냐? 온비드 오면 쫙 가고 오른쪽에 요거 여기 중요합니다. 임대도 마찬가지. 해당 공고보기 요거를 잘 봐야 돼. 요 딱 누리보면은 밑에 첨부 파일이죠. 그럼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누리보겠습니다. 눌리보면은 첨부 파일을 찾는 이게 작업입니다. 첨부 파일 찾아가지고 자 봅니다. 부동산 공매 공고 있죠. 부동산 공매 공고 포항 남구입니다. 물건번호 1은 아파트입니다. 2번은 옵스텔입니다. 써놨어요. 전용도 있고 대지권도 있죠. 전용 있고 대지권도 있다. 그 다음에 온비드에서 입찰한다. 그리고 옛날에 옵스텔은 1억 6,500에서 출발해서 1억 3천까지도 내놔주도 안 샀다는 겁니다. 지금 작년 12월 8일에 아파트는 1억 4,900, 옵스텔은 1억 3천까지 주도 안 사더라 합니다. 자, 써놨다.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인데 물건번호 2번의 부가세는 공매정가액 8%를 별도로 납부한다. 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자 물건번호 2번 아까 옵스텔이에요. 옵스텔이죠. 옵스텔은 부가세에 나옵니다. 아파트는 나온다 안 나온다? 85까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옵스텔,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은 다 나옵니다. 아파트 85, 주택 85 전부 다 초과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2번 1억 3천에 대해서 부가세는 공매 예정 가격 8% 별도로 합니다. 그럼 1억 3천도 줘야 되고 8%니까 1,023만 원도 별도로 돈을 여러분 초과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잔금 넣어야 되니까 넣고 일단은 납부할 때 같이 내야 됩니다. 그게 조금 별도 금액이 들어온다.
막, 그러면 1080만, 20만 낸 거는 다음에 받을 수 있느냐? 임대를 나면은 10년 동안 임대를 나면은 받을 수 있어요. 환급이 됩니다. 2달 만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급을 받고 나면 10년 동안 임대를 쭉 몰고 가야 돼. 뭐, 그러고 뭐, 3개월 만에 다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개내야 됩니다. 환급 받아. 자, 부가세 나왔고, 입찰은 온비더 사시면 되고, 주로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입찰 보증금 10% 걸어라, 이 말이죠. 걸고, 짜고, 뭐, 이래갖고, 60일 이내 잔금을 체결해라. 요까지는 별 의미 없어요. 그거는 맨날 보면 이래. 뭐, 명도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전세가 있고, 뭐, 이상한 놈이 있으면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고, 관리비 밀린 거 네가 내라. 여기입니다. 그런 거, 이상하게 주량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잘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이제 보통 보니까 이상한 놈이 들어와 있어. 10개 중에 한 2개는 들어와 있어요. 그건 또 싸게 더 팔립니다. 같은 거 8개 잘 팔리는데, 2개는 잘 안 팔리지만은 더 싸게 낙찰받아갖고 오히려 거기 더 수익이 높을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럼 소송하면 뭐 되느냐? 대부분은 나가라 되더라고. 대부분은. 자, 그 이야기 정도 알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신탁 물건을 이렇게 해서 쭉 입탁하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신탁 공매에도 한번 도전해 보면 됩니다. 모르는 거 저한테 또 물어보시고요. 자, 또 봅니다. 67번. 신탁 공매 물건으로 공매를 지나고 있는 신탁회사 연락해가지고 우선 수익자, 대출인 은행 연락처를 받아서 문제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죠? 그것을 이제 물어가지고 이상한 전입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입세 대람도 한번 띄보시고요. 이상한 불법 점유자, 관리비 미납액이 얼마인지, 부가세가 있는지, 오피스텔은 해야 되고 아파트는 없더라. 이런 거를 배우면 됩니다. 자, 인천에도 오피스텔이 나오네. 그죠? 2억인데 1억 2천까지 들어있습니다. 60%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게 막 나와요. 근데 이상한 놈이 있다. 말이죠. 요번 기회는 이제, 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뭐가 나왔습니다. 수익계약 가능 물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계약 가능 물건에 인천 미추홀구에 내가 이거를 봤어요. 가능 물건에 으쌰 나왔네. 자, 인천광역시의 미추홀구에 검사하다 보니까 뭐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왔어요. 자, 보니까 이게 이제 미추홀구에 아까 뭐 얼마짜리고 하여튼 뭐 많죠, 그죠? 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교재는 아까 뭐고 2억 100인데 1억 2천. 주안동이네. 주안동. 미추홀구에 뭐 하고 뭐 실맞노? 동까지 검색이 되나? 안 되네. 찾기 어렵다. 하여튼 주안동 찾아가 보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오피스텔 이용 중인데 전입이 하나 있더라. 이게 이제 문제죠. 전입이 있더라. 그럼 사람들 사고 싶어도, 야, 저기 전세가 대항력이 이런 게 있는 거 아이가? 이런 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있으면 못 잘 거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유치권에서도 책임져. 모든 책임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죠? 명도 쫓아내는 것부터 하여튼 인수가 그런 건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또 이런 부가세. 건물 가격의 10%는 또 여러분들이 또 별도로 또 이야기가 옵니다. 부가세가 또 별도로 내라. 전입자가 있다. 그런 게 잘 안 팔린 거죠. 부가세도 내놔라. 그죠? 그다음에 전입자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 전입자가 만나보니까 예쁜 아가씨더라. 아가씨고, 언제 나가려는 게, 예, 그러면 뭐, 그 사시면은 제가 뭐 한 일주일 내에 바로 방 빼겠습니다. 딱 보니까 말도 잘 될 것 같아. 그런 문제 없겠죠? 근데 가보니까 조폭이 있어. 이라고 막, 뭉실하게 여름에 갔는데 막 조폭이 이래가지고 막, 왜? 뭐라고? 나가라고? 너 방길 조심해!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오히려 조폭이 손에서 보니까 이야기가 더 잘 돼요. 500만원? 됐다! 막 500만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99년 할머니 계셔. 맹도가 먹고. 이 사람은 이제 골 잡은 겁니다. 그죠? 근데 조폭들은 이야기가 쉬워요. 대화가 된다. 되는데, 95살 먹는 어르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골 잡은 거예요. 이게 막 맹도가 먹고, 그거 이제 치매 걸리는지 어쩐지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해면서 있으면 이제 이게 골 잡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래요. 이전이 있고요. 등기부 이전이 김선자 씨가 이전이 있고,
같은 날에 이 신탁을 했습니다. 신탁을 갔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신탁에 간 날짜 이전에 전입이 있으면은 조금 시끄럽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신탁에서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전입이 딱 하면 좀 있어 그렇고, 신탁 가고 난데 지금까지 신탁에서 건데 2018년도에 뭐 이상한 놈이 왔다 이런 거는 다 불법 전입자이기 때문에 쫓아내기는 쉽다. 그죠? 그러고 모든 건 협상입니다. 딱 가서 만나보고, 그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뭐 계십니까? 뭐 전월세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낙찰 받으면 이사비 한 돈뼈만 드릴 테니까 어떻게 잘 좀 명도가 되겠습니까? 비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사비 드리겠다. 그러면은 아니요, 걱정하지 마시고 낙찰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10명에 1명은 배째락 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은 잘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되고, 소주 한잔 합시다! 이라고 소주 한잔 또 미기고, 그죠?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됩니다. 아이고, 외롭게 계시네요. 내가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여 밑에 소주 한잔 삽시다. 이라고. 삼겹살. 내가 저녁 출출하시죠? 같이 막 합시다. 해가지고, 학거나 하면 됩니다. 학거나 하면 됩니다. 자, 그래 쫓아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무엇이 있다면, 무엇이 전입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대출 의뢰인은 위탁자, 새마을고 우선 수익자, 신탁회사, 수탁자, 이상한 불법 점유자, 그죠? 낙찰자, 이런 관계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2022년도 보증금 반환하더라. 이 이제 판결을 보니까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부동산 임대를 약정했으므로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탁자에 있다고, 위탁자 누구? 대출 의뢰인이 있다고 봐야 되고, 네가 그어줬으니까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낙찰자가 크게 부담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신탁하기 전에 몇 기 전에 미리 들어왔다 하면 그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또 대학력 이야기를 꺼낼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신탁을 몇 개 왔는데 뒤에 들어왔다 이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주로. 자, 68번. 그래서 신탁 공매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신탁 공매는 예상 배당표도 없고 컴컴해요. 자, 이렇습니다. 경매는 밝아요. 예상 배당표도 있고 뭐 보면은 맨날 보니까 좀 일이 뻔하게 빕니다. 조사된 임차인에도 없다 크고, 그죠? 또 본게는 은행 설정보다 뒤에 뭐 진입하는 있는 게 보이고 이래서 좀 훤해요. 경매는. 또 공매는 좀 컴컴해요. 신탁 공매는 더 컴컴해. 동물 가는 것 같아. 이게 뭐 자료도 없고, 그죠? 영 뭐 자료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100명이 들어오는데 요 경매장에 가야 됩니까? 30명 들어오는 공매장 가야 됩니까? 5명이 있는 신탁 공매 가야 됩니까? 신탁 5명 그거 가야 돼. 그거 가서 봐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더 높습니다. 그죠? 괜히 많이 붙어가지고 막 싸움하고 칼에하고 거기서 수익 내기는 또 좀 쉽지 않다. 돈도 얼마 없는데 그 가서 또 싸움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익약 물건 잘 찾아보시고, 알겠죠? 가서 찾아보고 싼 게 뭐가 있는가, 잘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고, 그죠? 입찰하기 전에 그러시면은 큰 대시에 지장 없어요. 어쨌든 간에 10억 벌여서 8억은 가져가고 2억은 원장님 벤츠 S 사올 빨리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키 하나는 받고 두 번째부터는 안 받는데 아직까지 1번 키를 내가 못 받았어. 누가 줄지 모르겠는데 빨리 하시도록. 자, 유치권 68번. 유치권은 저는 항시 요걸 봅니다. 현황조사서에 유치권 신고자가 언급이 되었고 점유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좀 유리합니다. 그죠? 일단 여기 중요해요. 판결을 보면은 집행관이 갔는데 경매되고 20일 뒤에 집행관이 갔는데 없고, 여러분이 갈 때는 여러분은 1차, 2차, 3차 그때 하거든요. 그때 가면 프랭카드 붙이라고 다 해놨습니다. 방어를 다 해놨어요. 키도 잠가놨고 막 방어도 확 철동을 해놨습니다. 못 들어온다 그거 막 이상한 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은 유치권 거는 것은 임의경매, 강제경매 되기 이전에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을 안 걸어놨기 때문에 20일 뒤에 집행관이라도 갈 때 그때라도 점유가 돼야 되는데 그때도 점유가 안 됐다. 집행관이 가고 난 뒤에 점유했다. 뒷날부터. 그거는 글마 깨지기 쉽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본다고요? 현황조사서를 보고 많이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안을 집념할 때 요거 보고 여기에 유치권자가 언급 없으면 야 대부처장 이러봐라 이래가지고 앞으로 유치권 신고 들었다 이런 거, 유치권 신고 들었다 이런 거는 현황조사서를 보고 유치권 신고 들었다, 건마가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은 대출하지 마라. 없으면은 해준다 해라. 그죠? 저는 그렇게 답을 했어요. 시무자한테. 자, 봅니다. 18에 4099 논산에 다세대 빌라인데도 뭐가 유치권이 들어왔다. 그죠? 이 뭐고? 18에 4099 자, 18에 근데 보통은 신축 같으면은 유치권이 좀 성립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신축이라도 자, 봅니다. 유치권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죠? 20억이 뭐 8억까지 9억까지 자, 쭉 봅니다. 28억이 15억에 낙찰이 됐다가 말았다가 9억까지 막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죠? 물건 좋죠? 떨어진 것 같다. 그죠? 진 것 같고, 혹시 사용 승인 안 난 건물인가 싶어서 표제부를 살짝 뒤다 보니까 없네. 여기 보니까 한동의 건물에 표시해가지고 표제부 표적어 놓은데 별도 등기. 자, 이런 거는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막 대시에 지장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여튼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그런 건물은 아니고 건축물 대란에 놓는 거 보니까 일단은 다 뭐 정리된 거죠. 그죠? 다 뭐 끈끈이 막 정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28억짜리 이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갔는데 28억짜리 새 건물이 여러 동이 21개가 나왔는데 토지 별도는 별로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입자가 한두 명 깔랑깔랑 있네요. 있고 문제는 유치권이 나왔죠. 유치권 2억 7천 1억 2천 이래가지고 경매 신청 채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경매법원에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고 논산지원에 고법에 대전고등법원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성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제출됐다. 그럼 유치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보기에는 어느 사람이 또 한 사람이 9천만 원 큰 데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큰 그림에서는 이것도 문제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치권 문제는 막 뭘 본다고 아까 뭐 본다고요? 일단은 현황 조사서를 봐야 되는데 이건 판결 벌써 높이서 막 볼 것도 없고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누가 점유하느냐 집행관이 세 분이나 갔는데 그죠? 세 분이나 갔는데 채무자 소유자 요는 뭐 박수 타고 쳐야 돼. 야. 유치권자가 점유 안 하고 채무자 소유자 점유하는구나. 그러면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 대길. 그죠? 이런 거는 이리 놓으면은 유치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치권 신고자가 환경지가 공사대금 25% 받아서 점유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시끄러운 건데 이거는 옛날에 채무자 건축주가 지금 잘 점유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 자, 뭐 하여튼 뭐 유치권은 별 문제가 났습니다. 자, 유치권 이야기 놓으면 뭐 본다고요? 현황 조사서. 자, 그 다음에 주유소 낙찰 받을 때 제일 문제가 뭡니까? 자, 주유소 요거 낙찰 받아서 내가 커피 좀 만들어야겠다. 21에 37이고. 그럼 문제가 뭘까? 응? 이거 건축가서 많이 따지거든요. 그 오폐수 조사해가지고 통과되는데 안 되면은 시끄럽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주유소 낙찰 받아가지고 지금 저기 경주에 내가 요거를 옆에 뭐 주유소인데 요게 투썸 프레이서 커피점을 하나 내가 차려야 되겠다. 요 낙찰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겠죠. 뭐 전망도 좋고 이래서 내가 낙찰 받아서 투썸 프레이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딱 돈을 좀 벌여야 되겠다. 자, 그럼 뭐 투썸 프레스 허가 들어간다든지 낙찰 받아갖고 또 건축 신고가 들어간게는 꼭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 오폐수 이런 거 그다음 산업 폐기물 있죠. 공장 같은 거 할 때 그건 조심해야 돼. 이 산업 폐기물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그죠? 뭐 보니까 공장을 봤는데 30억짜리가 5억까지 들어있어. 그래서 낙찰 받았더니 산업 폐기물 하는 게 한 10억 정도 비용이 들더라. 그럼 뭐
10억 납치받은 거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70번에 종전경매 사건도 확인했는가. 그 등기부 보면은 옛날에 말소된 사건이죠. 아파트나 못 보면은 그거를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간단하니까 등기부에 빨갛게 주말된 거